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사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왔네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편안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좀 오죠. 비가 오더라도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를 맞이해야죠. 기쁜 마음으로. 비 많이 오면 좀 습하고 좀 그렇잖아요. 또 기분도 안 좋을 때 불쾌지수 올라가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하여튼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저는 이런 내용을 한번 봤어요. 이 사소해 보이는데 사소해 보이지만은 하여튼 진짜 대단한 사람의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징이 있냐? 첫 번째, 집에 도착하자마자 씻는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요? 도착하자마자 씻습니까? 집에 오자마자 씻는 것은 위생뿐만 아니라 이게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필요하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찜찜한 상태로 취하는 그런 휴식은 결코 우리 몸을 이제 회복시키지는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밥은 먹자마자 치우더라. 주변 환경이 어지러운 상황에서는 주의력과 생산성이 떨어지죠. 주변 환경을 그때그때 정리하는 사람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집중력 있게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게임은 딱 한 판만 하는 거야. 저는 게임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요즘 뭐 나이 먹은 그 남성분들도 게임을 하더라고, 컴퓨터 게임을. 하여튼 딱 필요한 만큼만 하고 끌어낼 줄 아는 절제력, 이거를 키우는 게 인생의 모든 순간에 결정적인 강점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잘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신과의 사소한 약속을 꼬박꼬박 지키면서 작은 성공의 경험을 차근차근 쌓아 나가는 사람, 이런 작은 성공의 경험을 그런 모은 사람이 결국에는 그 대단한 성취죠. 이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한번 처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한번 또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 소식들 한번 볼까요? 요즘 뭐 코스피 3000 갔다고 해가지고 난리인데 3000 뚫은 코스피가 결국은 더 올라야겠죠. 4000까지. 4000까지 갈 수 있는 거는 결국 뭐가 중요하냐? 삼성이 중요하다는 거야. 삼성이 핵심이다. 응? 삼성만이 가능하다. 삼성이 올라야지만이 4000 갈 수 있는 거예요. 3년 넘게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있던 우리 코스피 3000선을 넘길 수 있었던 거는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각종 증시 부양책이 집행될 거라는 기대감이 확산된 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지난해 부진한 수익률 탓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조롱이 쏟아졌죠. 국내 증시는 올해 들어서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일날 보면 외국인들이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9개월 동안 38조 5천억 정도 코스피를 팔았어요, 주식을.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을 발표한 4월에만 9조 4천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죠.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1,400원이 넘던 월평균 원달러 그 환율이 지난달 1390.7원까지 떨어지다 보니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로 오는 거야. 순매수로 옵니다. 원화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 환차익도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여기에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역시 커지는 거죠. 코스피는 이달 3일이죠. 3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연일 연고점을 경신합니다. 실제로 20일 종가 기준 6월 코스피 수익률은 12%입니다. 1% 안팎의 그 상승에 그친 G20 증시 수익률 중 1등이죠. 지난해 워낙 부진했던 기저효과 탓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올해 25.9%, 16.7%의 수익률을 올렸는데, 이는 미국 S&P 500과 나스닥 그 지수하고 또 중국 상하이 지수 물론이고
독일의 닥스도 크게 웃도는 수준이네요. 코스피 승률은 G20 국가 중에 G20 국가 중에 증시 승률 1등이다. 대단하다. 자, 항상 뒤에서 놀았는데 이제는 앞에서 놀고 있네요. 코스피가 처음 3,000선을 넘겼던 21년과 현재는 좀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20년 6월 1일부터 21년 1월 7일까지 46%나 상승했던 당시 상승장에선 개미들이 시장을 주도했던 탓에 동학개미 운동이 나왔죠. 동학개미 운동. 계속 개미들 사는 거야. 당시 매매 비중에서 개인들은 69%를 차지해서 외국인 14%, 기관 15.9% 이걸 크게 앞섰습니다.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이 상당히 특이했죠. 결국 동학운동 졌잖아. 반면에 올 1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25.9% 상승한 이번 3,000선 돌파 국면에서 보니까 기관에서 이제 외국인으로 이제 바통이 넘겨져요. 바통이 넘어갔고 이간 외국인 매매 비중은 31.8% 반면에 기관은 48.7%로 쪼그라들었다. 대외적인 상황도 개인들이 48.7% 쪼그라드는 거죠. 하여튼 대외적인 상황도 다른데 21년은 기준금리가 0.75에서 0.5로 낮아지는 등 저금리 상황이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넘쳐났습니다. 반면에 올해는 기준금리가 3%에서 2.5%로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저금리 상황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합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새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 등 이 내부의 요인들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3,000선을 뚫을 그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대내외 여건에 달려 있는데 우선 내적으로 보니까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수급의 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중요한 것 같아요. 관세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삼성전자, 자동차, 배터리 하여튼 수출 제조 기업의 반등이 가능하죠.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첫 3,000선 돌파 직전인 21년 1월 7일에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7%에 달했지만 오늘은 비중이 14.2%까지 줄었다. 이에 따라서 삼성의 주가가 반등하면 지수 전체의 추가 상승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죠. 현재 모멘텀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그리고 주주 환원 강화 방안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들의 퇴직연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수급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이다. 다만 기업과 경제의 펀더멘털 개선이 따라오지 않는 증시 급등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나 한국의 낮은 그런 경제 성장률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기대감만으로는 증시가 오를 경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기는 힘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의 효과가 지표로 나타나고 있고 기업 가치 제고 정책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야지 투자자들의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점들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봬요.